준강도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조문을 먼저 보시죠. 형법 제333, 335조 준강도. 절도가, 주체가 절도네요.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목적범이군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는 전 2조 강도죄, 특수강도죄에 예에 의한다. 강도로 보겠다라는 거죠. 절도로 시작했는데 따라서 준강도라는 거예요. 교재로 돌아오셔서 준강도죄의 쟁점은 주체가 누구이냐, 절도의 기회에 범의 폭행을 협박을 해야 되는데 절도의 기회란 언제냐,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특수강도의 준강도냐 단순강도의 준강도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공범과 착오의 문제죠. 절도를 공모하거나 교사했는데 초과 실행한 거예요. 준, 폭행 협박까지 한 거죠. 강도, 상해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초과 실행을 한 거예요. 착오가 있겠죠. 그래서 준강도의 쟁점은 다섯 가지다. 주체, 절도의 기회, 미수, 특수강도, 공범, 주기미, 특공. 외워두시죠. 준강도 하면 주기미, 특공. 이 5가지 중에서 나온다. 저는 주기미 특공을 주근깨 기미 특공대라고 외웠습니다. 네. 자, 절도 공범과 착오. 초과 실행했을 때 공범과 착오 문제 하나의 쟁점이 된다. 절도가 주체예요. 절도범이 절도 기회에 재물 탈환 항거 체포 면탈 죄적 인멸의 목적으로 목적범입니다. 폭행 협박을 했다면 강도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체는 실행에 착수한 절도입니다. 절도의 기수, 미수 불문합니다. 절도 미수도 주체됩니다. 실행에 착수한 절도, 미수범 포함한다. 폭행 협박의 시기는 절도 기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도 기회라 함은 절도범과 피해자가 절도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따라 또는 절도의 시간, 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가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 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가 추적 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 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 기회에 해당한다.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 중강도의 폭행 협박은 절도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 중,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위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 외우셔야겠죠? 절도의 기회란 사회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해짐을 요한다면 절도 범행 10분이 지났어요. 지나서 피해자 집에서 2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붙잡혀온 피해자 집에서 폭행했다. 중강도죄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분 지나서 피해자 집에서 2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붙잡혀 와서 피해자 집에서 폭행했어요. 중강도 절도의 기회에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강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는 절도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폭행 협박과 절취 사이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을 요한다라는 것이죠. 현행범 체포를 위한 추적 중이라든지. 자, 다음 쟁점. 미수. 중강도의 기수 미수의 판단은 절도의 기수 미수로 판단합니다. 판례입니다. 절도 미수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했다면 준강도 미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각조 198번. 하지만 상해까지 가야 했다면 강도 상해의 미수일까요? 기수입니다. 즉 강도 상해 살인의 기미수는 상해 살인의 기미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준 강도의 미수다. 중강도의 미수라는 것은 어쨌든 절취행위를 완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강도 미수다. 플러스 상해. 그러면 중강도 상해의 미수다? 아니다. 준 강도 상해의
기수다.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네 번째 쟁점. 단순 강도냐, 중강도의 중강도냐, 특수 강도의 중강도냐. 판단은 폭행 협박의 태양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절도가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할 때에 흉기를 휴대했다면 특수 강도의 중강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협박을 했다. 특수 강도의 중강도가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중강도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강도 상해, 치상, 살인, 치사 넘어가시 보실까요? 강도죄에 상해가 붙는다면 상대적 상해 개념 항상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강도를 공모했는데 강도 상해를 했다. 강도를 공모했는데 교사를 했는데 강도 살인을 했더라. 항상 공범과 착오의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해, 치상, 살인, 치사는 당연히 강도의 기회에 발생해야 될 것이고요. 강도 범행의 실행 중, 실행 직후, 실행의 범위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해짐을 요한다. 앞서 본 것이죠. 중강도죄의 절도의 기회의 그 개념과 같습니다.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 요한다. 반드시 강도 수단인 폭행에 의할 것이 아니다. 강도 범행 이후에도 심리적 저항 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강도의 기회에 있는 것이다. 상습 강도죄와 강도 상해, 강도 살인, 강도 강간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이 상습 강도가 강도 상해, 강도 살인, 강도 강간까지 포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강도 상해, 강도 살인, 강도 강간은 상습 강도죄와 별도로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특가법 위반죄 특수강도 상습법 가중처벌의 기판력은 강도 상해죄에 미치지 않는다. 판례도 보시고, 또 마지막 쟁점이긴 한데 중요합니다. 이것도 강도 나오면 항상 예비 음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주 199번 중요합니다. 먼저 조문부터 보실까요? 형법 예비 음모니까 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할 목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강도할 목적에는 중강도 포함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강도 예비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중강도가 아니라 강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중강도 목적이라면 강도 예비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절도할 건데 만약에 체포 면탈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할 거야.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 협박할 수도 있어. 만약에 이런 고의였다면 이런 고의로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예비 음모에 그쳤다. 그러면 이게 강도죄의 예비 음모가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판례의 태도인 거죠. 미필적으로라도 강도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절도를 하겠다. 상황 봐서 폭행 협박을 하겠다. 이 정도라면 이것이 예비 음모에 그친 경우를 강도 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고의 확정이 중요하겠죠. 절취의 고의였다면 강도 예비 음모, 폭행 협박이 나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갈 수 없습니다. 폭행 협박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비 응모 단계에 그칠 테니까. 어쨌든 이 판례의 내용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준강도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